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간이 그러니까 좀 필요하긴 하지만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리는 이제 피해자라고 안 하고 생존자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그걸 이겨내서 생존한 사람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사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나서 이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엄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지고 나는 회복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어머니 힘든 것까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도 꼭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로 삼기보다는 말을 안 하던 일상적인 관계에서 아이와 건강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폭력 가해도 그렇고 피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존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냥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아이를 믿어주고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후엔 잘 될 거란 희망을 계속 주는 것.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성 가치관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한 생각들을 부모님께서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스스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리가 잘 돼서 그다음에 나중에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 잘 되는데 굳이 얘기를 꺼내서 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할까 싶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기 안 한다고 무조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희망을 갖고 그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빠른 신고를 하고 빨리 대처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도 했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아직도 쉬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꽤 있으시죠? 네. 사실 많은 보호자분들이 해바라기 센터까지 힘들게 오시고 나서도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신고는 안 하고 치료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제 보니까 우리 애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좀 집에 가서 저희가 잘 볼게요 하고서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히려 학교에선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보호자분들이 이제 괜히 이거 신고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는 경우도 아직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왜곡된 음란물도 있는 데다가 이런 성교육, 이제 피해자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해자 아이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자기 몸을 못 지킨 그쪽의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오히려 그 아이들의 양심이라던가 도덕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또 가족이 또 상당 부분 있었잖아요. 이 가족 안에서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범죄가 성폭력이 생겼을 때 부모님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또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가해자분들이 집안에 어떤 권력이 있다던가 힘이 있거나 돈, 경제적인 걸 감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만 가지고 어머님이 그냥 믿고서 따라가기도 약간 어려우시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을 다들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서 이제 피해 아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호자들까지 당황해서 이제 사건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믿었던 아는 사람에게 입었던 피해로 신뢰감에 이제 금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믿었던 보호자마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더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전문가들과 빨리 연결하셔서 충분한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늘 항상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널 데려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렇게 뭐 손을 물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전화를 하라고 핸드폰으로 저 엄마한테 물어보고 갈게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근데 엄마가 안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아니까 엄마가 받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짜로 엄마 얘 언니가 뭐 강아지 보여준다 나 가도 돼?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 언니가 핸드폰을 뺐으면 어떡해? 근데 정말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생각이 많더라고요. 진짜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치료는 아까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그냥 거절해도 괜찮다라는 것.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말을 하면은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해라, 확인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그 상황 예행 연습하는 건 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네. 하셨던 것처럼 뭐 그 휴대전화에다가 단축번호를 저장을 해놓는다라든지 낯선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해보고 주변에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네.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좀 무거운 얘기지만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배승민 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이렇게 힘든 일인데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는 또 건강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건 전 부모님과 아이 관계가 건강했다면 또 그리고 빠른 대처와 어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부모님이 충분히 애를 써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눈부시게 빨리 성장하는 것을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하루 다르게 눈에 띄게 밝아지고 행복해져가는 아이 모습을 보는 그런 행복이 처음에 그 괴로웠던 마음을 충분히 씻어내주고도 남을 만한 기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나 어떤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분들이 또 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다른 보호자분들이 어떤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어떤 힘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아까 외국의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또 과도기를 지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세상이 정말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른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봐주시고요. 주변에 아동 성폭력과 관련돼서 신고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알려드릴게요.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3274국에 1375번 그리고 탁틴레일 성폭력 상담소 338국에 7480번 이런 번호들도 늘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현숙 대표님, 배승민 소장님 그리고 표준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허심탄회하게 속 시원하게 내 아이의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 나눠주신 어머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스킨베리 나띠르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부부 캠프 마지막 스토리가 함께합니다. 행복을 찾은 부부들이란 주제로 얘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봐주세요.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